안녕하세요. 이원철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는 관점 하면서 사회 실체론,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그리고 사회 명목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 세 이론이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의 하나의 이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기능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기능주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죠, 그렇죠? 보수, 그다음에 뭐 개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버티 빈곤, 빈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제 절대적 빈곤도 있고 이제 상대적 빈곤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빈곤은 왜 못 사냐, 그죠? 왜 못 사냐?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구조기능주의는 개인적인 문제로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달리해서 남이 열심히 일할 때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우리나라 사정으로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 대학 가고 대기업 갔는데 너는 그렇지 않냐? 그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조기능주의에서 빈곤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에 반해 갈등주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가난하게 산다 이거죠. 이렇게 그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아닌 이상 나는 흙수저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 사회 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것은 니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교육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은 사회 구조의 책임이고 교육 구조를 개편해서 사회적 이동이 원활하게끔 해야 나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빈곤에 대해서 이 사회 실체론인 구조기능주의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보고 있고 갈등주의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수와 진보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제 구조기능주의는 이제 보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 갈등주의는 이제 진보적인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 명목론입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체하지 않고 이건 뭐 개인의 문제든 사회 구조의 문제든 그 시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빈곤을 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정착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이라는 것은 뭐 구조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빈곤이 결정난다는 얘기죠. 빈곤이 이해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회 실체론과 사회 명목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실체론은 그야말로 실체한다는 얘기예요. 리얼리티 한다. 리얼리티, 영어로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구조, 조직, 집단 보이지는 않죠. 근데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이 사회 실체론이에요. 리얼리티 한다. 그래서 이 사회 실체론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회 구조의 영향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교 문화라고 뭐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유교 문화, 뭐 장윤, 유서, 효, 충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 여러분도 효나 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한다는 얘기죠. 실제한다.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로는 인간을 수동적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수동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그리고 있고, 이 사회 실제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근본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전체는 부분의 단순 합보다 크다. 그래서 more is different. 함께하면 달라진다. 자, 여기 이제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H2O가 물이죠. 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죠. 근데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치면 단순한 것보다 더 이상의 물이라는 것이 탄생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 실존론이에요.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합치는 것, 물, 사회 구조, 조직, 집단, 제도, 이게 이제 그 상호작용의 결과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물처럼, 실체처럼 존재하면서 전체는 단순의 합보다 크고 이것이 우리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그 감성하면서 가족주의에서의 내부 고발자, 집단주의에서의 내부 골받자 이렇게 봤죠. 그러면서 이런 집단주의가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사회적 행위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것을 이제 에밀 드류갱, 제가 지금 임플란트 시술 중이라서 발음이 조금 안 돕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 소셜 팩트라는 개념으로서 드류갱은 이야기했습니다. 상호작용이 바로 소셜 팩트다. 소셜 팩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과 조직, 구조와 제도 이러한 것이 이제 탄생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사회 명목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 무슨 구조가 실체하고 집단이 실체하고 아니야. 그냥 이 구조와 집단, 제도, 조직은 그냥 우리 상호작용의 결과에 불과해. 그래서 이 관점은 아까의 수동적인 인간보다는 능동적인 관점을 지향합니다. 다시 해서 사회 구조는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수동적이죠.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은 바로 인간이야. 우리의 행위야. 우리 행위가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결과로서 사회 구조가 나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화가 일어났죠. 80년도에 88년도 이렇게 8, 90년도에 거치면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이 탄생했죠. 그렇죠? 민주 정권 그대로 준 거 아니죠. 우리의 사회적 행위의 결과 민주 정권이 탄생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명목론이고, 사회명목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 뭐 낙인 이론, 뭐 차별 교제 이론, 그죠? 교제가 차별적으로 일어나면, 이건 이제 범죄 이론인데, 차별 교제 이론. 자꾸만 범죄자하고 자꾸만 교제가 하게 되면 범죄인으로서 영향을 받는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차별 교제 이론이죠.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꾸만 만나고, 공부 못하는 사람끼리 자꾸만 만나면 나도 저달라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도 못할 수 있다. 교제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차별적으로 일어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상호작용 중심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작용주의는, 자, 구조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은 우리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자본주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사회 실제론에서는 자본주의가 뭐 우리의 어떠한 대혁명 이러한 것에서 자본주의가 탄생되었고, 그런 과정보다는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신민화, 공론장의 재봉건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면 상품 교환 경제죠.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생활세계의 신민화예요. 경제가 공동체, 우리 사회생활에서 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세계의 신민화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자, 자본주의 경제 중심의 이런 돈 중심 사상이 우리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이해하고 어떤 용서와 배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보상을 받을까, 다 입원하죠. 저 또한 입원합니다. 입원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한테 행위를 준다는 것이 바로 사회 실체론적인 이런 사회를 보는 관점이고, 여기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 명목론은,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됐냐,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대혁명도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서 자본주의가 탄생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관념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관념론, 그래서 유물론에 이제 좀 대항하다 그럴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유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합시다.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아파트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물질적으로 보죠. 이게 유물론이에요. 관념론. 야, 돈이 다냐? 사람,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이 인성이 있어야지. 돈 많고 인성 없어 봐. 얼마나 힘들어. 갑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이 뭐야? 아파트 갖고 있어? 없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겠다. 이게 바로 관념론이에요. 그 유물론과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베버는 이렇게 모든 이 학문이 자꾸만 막스 위주로 움직이니까, 이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반대하고자 관념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론은 뭐냐? 어디서 갖고 왔냐? 관념이,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신교 윤리죠. 특히 켈빈의 누구죠? 켈빈의 청교도 정신, 근검 전략, 그죠? 자, 켈빈이 왜 근검 전략하라고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천당이죠. 천국, 그죠? 천국. 그러니까 구교가 자꾸만 이 티켓을 파니까, 천당 티켓을 파니까 켈빈이 켈빈이즘 하면서 천당을 가고 못 가고는 현세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어. 암만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가 있고, 암만 악하게 살아도 천당 갈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사후에 신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신이 결정한다.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신이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당을 가려 그러면은 몰라. 불교는 자꾸만 티켓을 팔았단 말이에요. 천당 티켓은. 이건 다 사기란 얘기죠.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근검 전략하게 살다 보면은 천당에 갈 수 있는 개연성,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검 전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근검 전략이 뭘 갖고 왔냐? 바로 축적을 갖고 왔고, 이 축적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검 전략이라는 이런 청교도 정신이 자본 축적을 갖고 왔고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자, 이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이렇게 봤듯이 근검 전략에 의해서 뭐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이것이 이제 실제론인데, 이분은 뭐냐? 그럼 수단이 뭐냐 이거야. 수단. 근검 원인은 뭐냐 이게요. 원인은, 그죠? 원인이 목적이죠. 이분은 주관적 의미에서. 그래서 뭐냐면 목적은 뭐냐? 천당 가려는 목적으로서 근검 전략했고, 그래서 그 결과 축적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 구조가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교도의 근본 정신은 천당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하에서, 그리고 근검 전략해서 수단이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그래서 아까 실체론 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 여기에 이제 관점을 맞추고, 사회 명목론자들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탄생이 되냐, 이런 것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제론과 명목론을 우리가 뭐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구조기능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기능주의는 우리가 뭐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보수고, 이제 개인중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중심적으로 본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자유죠. 자유. 그래서 이 자유는 구조기능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자유의 역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자유스러워요. 나 또한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법 앞에서 자유스러운 거지, 법을 어겼을 때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떠한 규칙, 룰, 규범 안에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이에요. 이게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 자유는 리버티와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버티는 규칙 속의 안에서의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제한된 자유죠. 그죠? 그 규칙을 어기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부터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자유의 역설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룰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 룰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 자유가, 내가 룰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진정한 자유냐?
고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조기능주의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표적인 뭐 구조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은 이제 그 민족주의,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이제 가미시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렇게 그 조금 이 극우적인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극자적인 사람들은 좀 팬덤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약간 뭐 그냥 우파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팬덤 정치가 아니라는데, 요 극우적인 사람들은 상당하게 그 자극을 하니까 팬덤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지지자들이 갖고 있죠. 트럼프에서 이제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분은 이제 보수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근데 구조기능주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 이거는 이제 갈등주의, 그러니까 진보의 입장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면서, 자, 뭐 트럼프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기능주의의 백인 우월주의를 가미시켰고, 이 무이카 이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진보 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주의적이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겠다. 사회 제도가 잘못됐어.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 이게 뭐는 진보사가 아니고 갈등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은 우루과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당선이 될 때는 한 40% 정도의 이제 지지율로서 당선이 되셨고, 퇴임할 때는 80%예요. 퇴임할 때는 80%의 지지율을 갖고 퇴임해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 대통령이 탄생되고, 퇴임할 때 되면 뚝 떨어지죠. 이분은 거꾸로예요. 응?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뭐 진보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 사람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그 니체의 그 위버메시, 이 초인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서 대통령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난해요. 소박하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캐스퍼를 뭐 사서 뭐 캐스퍼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지가 대통령 전에 타고 다녔던 그 조그만 차, 무당벌레 차 있죠. 그 차 이름을 까먹었어. 무당벌레 차. 그 차를 한 20년이 된 차죠. 대통령 이후에도 그 차를 몰고 다녀요. 몰고 다니고 그냥 농장에서 조그만 그 뭐 논에서 그걸 이제 가꾸면서 이제 평생을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어찌되었든 이분은 뭐냐면은,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보와 보수 이런 아주 현 정치와 밀접한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진보예요. 진보인데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분의 생각, 이 초인적인 생각이 바로 이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진보로서 뭐 그야말로 감옥 생활도 많이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고, 딱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파의 관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죠. 좌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파, 그러니까 보수의 이론도 이 사회에 정책화 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우루과이 사회에 있어서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분은 국민의 삶이 최고지
진보가 중요하고 보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등소평 씨의 그 흥묘 그 고양이 이론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진보지만 보수 정책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적합하고 우리 국민이 잘 살면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가 있냐.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죠?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파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책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범의 시, 정말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존중하고 공존시키는 그러한 인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 하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조기능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구조기능주의는요, 자, 구조기능주의는, 뒤에 나오나요? 한번 봅시다. 구조기능주의는, 구조기능주의는, 뒤에서 봅시다. 구조기능주의는 유기체와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진화한다는 얘기죠. 자, 첫째, 진화라는 것은 적응이에요. 적응.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강자 생존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초안지에 볼 때 유방은 그렇게 강자가 아니죠. 항우 정말 뭐 장군이죠. 강한 사람이죠. 근데 유방한테 지죠. 그 시대에 적절하게 잘 적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적응이에요. 강자.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 지지요. 네안데르탈인은 거인이에요. 거의 2m에 넘고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의 인류니까 작아요. 힘으로 볼 때는 강자죠. 근데 적응을 못해서 멸망하죠. 그런 식으로 진화는 어떻게 적응하냐가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의 관점가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는 유기체, 뭐 올가니즘. 자, 우리가 인간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간을 유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응과 인간, 우리를 모델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조기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기체를, 우리를 한번 봅시다. 자, 유기체예요. 우리가 올가니즘. 살아서 숨쉰다는 얘기죠. 자, 내가 살아서 숨쉴라 그러면은 위가 있어야 되고, 뭐 심장, 신장, 뭐 그 다음에 대장,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부속품이랄까 뭐랄까요? 나의 신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아 숨쉬어요. 그리고 위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위하고 신장, 심장은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 있고 또 나의 이런 부속품들은 뭐예요? 적정하게 의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우리의 몸은 열이 올라가면은 내 스스로 몸을 낮추려고 자꾸만 온도를 낮춰요.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야. 36.5도라는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약을 먹고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은 균형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성 유지예요. 호미오스테시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 머리, 팔, 가슴, 위폐 등과 같은 올간, 기관들은 각기 담당하는 기능을 순조롭게 수행하면서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는 위의 기능을 하고 있고 신장은 신장의 기능을 하면서 내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얘기죠. 만약에 위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게 연쇄적으로 신장도 아프고 나는 죽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회도 각각의 위 신장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다. 그쵸?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만이 이 사회가 살아 숨쉰다는 얘기죠. 한 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아파서 죽는다는 얘기죠. 또 이 인간의 몸처럼 사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항상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열이 37.5도가 되면 36.5도가 되고, 이렇게 항상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구조가 기능을 해야 된다. 그 구조 기능지. 위의 기능을 해야만이 내가 살아 숨쉰다는 얘기. 내가 살아 숨쉰다. 그러면 구조인 가족 구조를 봅시다. 가족 구조가 가족의 기능을 해야만이 그 사회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가족이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기능은 뭐냐 이거예요. 기능은 뭐냐? 위의 기능은 뭐냐? 첫째, 자, 위의 기능은 나의 전체적인 면에서 소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가족 기능은 전체적인 면에서 출산을 통한 사회를 통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능은 뭐란 얘기예요?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한다는 얘기죠. 변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변해 나간다. 적응. 아까도 했죠. 이게 진화론 중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했지만 구조기능주의가 교수님 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은 좀 진보 아닙니까? 왜 보수죠? 자, 자유의 역설이라 그랬죠.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는 구조기능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 전체가 유지하는 내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사회를 무너뜨리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그러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리버티만 있고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프리덤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없다는 얘기죠. 사회 내에서 내 몸 내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 사회 내에서의 자유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위를 우리가 정의할 때, 자, 어떤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정의하는 것에 다른 정의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를 정의할 때 소화 기능이죠. 내 몸, 이연철이라는 내 이 몸 안에서 이런 신체, 바디 안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냐? 견주어서 위를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를, 사회를, 나 몸을 떠나서 정의할 수가 없어. 그쵸? 위 정의로는, 이연철이라는 몸을 함에 있어서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야지. 그의 정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정의가 있어요? 전체 속에서의 정의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기능주의는 전체 속에서 나를 그린다는 얘기죠. 전체 속에서 나.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이원처이를 위해서 위가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이나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예요. 보수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뜨리고 다음 무슨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현철이가 잘 숨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가 기능을 하듯이 우리는 이 현존한 대한민국 사회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인의 기능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수구 개인적인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가난은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위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개인적인 위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의 문제를 돌리지 않고 사회 구조로 문제하면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진보죠.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탈코트 파슨스, 그죠? 요 정도로 한번 합시다. 탈코트 파슨스하고인데, 자, 우리 이 사회는 하나의 체계다. 유기체로 봤다 그랬죠. 아까 구조기능주의는 진화론과 유기체로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유기체로 근거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이론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시스템, 그죠? 시스템, 체계이론. 이게 쳐지지가 않죠. 시스템 시어리라고 그러죠. 그죠? 시스템 시어리, 체계이론이죠. 생태 체계이론.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생태학, 생태 체계이론. 다 체계이론이죠. 유기체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연이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체계이론이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체계이론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배울 갈등주의는 체계이론이나 소셜 포메이션, 사회 구성체론이에요. 구조기능주의, 보수, 개인적인 문제는 체계이론이고, 자, 진보, 갈등, 사회는 갈등이 변화를 준다. 그 새로운 것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 소셜 포메이션, 사회 구성체론이래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관점은 사회 체계 이론과 사회 구성체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체계 이론은 보수적인 관점이고 사회 구성체론은 진보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기능주의를 배우니까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인간의 유기체에 비유했으니까 시스템 시어리, 사회 체계 이론이라.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체계로서 우리가 위 심장이 있듯이 네 가지가 있다. 행동 유기체, 인성 체계, 사회 체계, 문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팔, 다리, 가슴, 머리, 이게 바로 그래야 인간 아닙니까? 사회도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게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유기체, 인성 체계, 사회 체계, 문화 체계가 있다. 자, 여기서 더 배우면은 좀 더 복잡하니까 요 정도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자, 내가 살아 숨쉬려 그러면 위, 심장, 머리 이것이 다 잘 운영이 돼야 내가 살아 숨쉬어.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살아 숨쉬려면은 위, 심장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부속품이 있어야 돼.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네 가지 기관이에요. AGIA. 그죠? AGIA.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살아 숨쉬려 그러면 위가 있어야 되고, 심장이 있어야 되고, 심장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되려 그러면 네 가지 꼭 해야 될 기능적 요건이 있다, 이게. AGIL이에요. 자, AGIL. The AGL scheme is a socialist scheme created by American socialist 탈코트 파슨스 in the 1950. 뭐예요? 1950년대 탈코트 파슨스 미국 사회학자가 만든 개념으로서, 이 개념은 사회적 기능의 어떤 개념을 의미하고 있고, 모든 사회가 every society must 반드시 있어야 돼야 그 사회가 뭐란 얘기예요? stable social life maintain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기능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 위가 있어야 되고, 심장이 있어서 내가 살아
숨 쉬듯이 이 사회가 살아 숨 쉴라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 적응 기능, 어댑테이션. 그죠? 적응 기능. 간단해. 경제 있어야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경제 있어야 되죠. 경제 없으면 대한민국이 운영됩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뵈겠지만 전쟁은 경제의 시작이에요. 예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점령이었죠. 점령.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쟁이 되냐면 자본이에요. 그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전쟁 나요.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예요. 경제제도.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제도가 있어요. 어댑테이션. 이게 적응 기능, 경제제도.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를 어떠한 목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정치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goal attainment, 목적 달성 기능, 적응 기능, 목적 달성 기능, goal attainment, 정치, 그죠? 정치.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봐야지만 정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경제제도, 정치제도, 적응 기능, 목적 달성 기능. 이 경제제도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뭐예요? 통합, 종교, 미디어, 유형 유지, 출산해야 되죠? 사회시켜야 되죠? 교육, 가족제도. 이것이 바로 사회의 하나의 우리의 신장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가 위의 기능을 하듯이 경제가 경제의 기능을 하고, 정치가 정치의 기능을 하고, 종교가 종교의 기능을 하고,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위의 기능이 잘 하듯이 이것이 있고, 위가 신장, 머리, 팔다리가 있어야 인간이듯이 사회는 네 가지 필수적인 제도가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이것이 균형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사회는 변해요. 조선시대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있어요. 그쵸? 조선시대에도 AGR이 있었고 대한민국 사회도 AGR이 있어요. 변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하냐? 진화론 쪽 적응한다는 얘기죠. 경제가 변하면은 위와 신장, 심장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위에서 소화를 잘 못 시켜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변비에 걸리죠. 이런 식이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연관되어 있어 한쪽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적응해 나간다. 지난번처럼 적응해 나간다. 그래서 자, 조선시대 때의 가족제도가 있어요. AGR에서 유형유지기능 가족제도가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 가족제도가 있어요. 사회가 변했어요. 이것이 변해나간다. 어떻게 변해나가냐? 진화론 쪽을 변하는 게 진화론 쪽. 어떻게? 적응한다는 얘기. 적응한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미리 얘기하겠지만, 자,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진화해 갔다는 얘기죠. 경제제도와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자, 경제제도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농촌사회에서 자본주의 공장사회로 갔어요. 일가 가정이 혼합된 사회에서 일가 가정이 분리된 사회로 갔죠. 이게 경제제도가 변했죠. 일가 가정이 혼합된 사회에서 일가 가정이 분리된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자, 일가 가족이 혼합됐을 때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일가 가정이 분리된 사회에서는 소가족 제도가 적합하다 이게 덩달아 가면서 적응을 해서 변화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연관되면서 변화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기능주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쉬운 얘기로 빈곤도 범죄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뭐 세포가 들어와야 우리가 공격력도 적응력도 올라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항생제라고 할까요? 그런 힘이죠. 그런 식으로 나쁜 것도 나쁜 것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기능한다. 빈곤? 빈곤의 기능도 없고, 범죄의 기능이 있다. 다 빈곤의 기능이 여러분들 뭐이겠어요? 제가 요즘 그 노후 예전 뭐 한 3, 4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안 하는데 저가 이제 점점 정년퇴임하면서 노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빈곤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 빈곤의 기능. 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게 빈곤의 기능이에요. 범죄? 이렇게 범죄인들 TV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쇠사슬 차고, 그렇죠? 수갑 차고, 길지 끌려다니는 그런 거 보면서 난 범죄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범죄의 기능도 모든 것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보수전. 빈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는 평등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가 하나의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사회가 불평등하는 게 항상 이상적이다. 자, 사회가 불평등하는 게 이상적이다고 한 사람은 바로 플라톤의 유토피아예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유토피아 그러면 뭐 평등사회,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사회가 뭐 유토피아라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개미사회가 유토피아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얘기해요. 개미사회가 뭐예요? 여왕이 있고 군사개미 있고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죠. 각각의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계층화돼서 그 계층 인간에 딱딱하지 기능하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철인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거.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사회가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빈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빈곤을 벌어지는 거를 줄이고 빈곤이 문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갈등주의처럼 막스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 사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보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합시다. 나온 김에 모든 것이 다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빈곤도 빈곤의 기능이 있고 범죄도 기능이 있고 구조 기능주의다. 모든 것이 기능을 한다. 근데 머튼이라는 사람이 기능도 보이는 기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있고, 그렇죠? 현재적 기능, 보이는 기능이 있고 잠재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적 기능이 역기능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 이분은 뭐냐면은 호피 인디어 기후제 춤이 현재적 기능, 보이는 기능이지만 잠재적으로 사회 통합을 시킨다. 이런 게 잠재적 기능이죠. 현재적 기능이 이제 역기능으로 이제 가는 것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20년 됐죠. 한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여학생들한테 좀 불편한 드려서 미안하지만 지금 미아리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청정지구가 됐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춘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미아리 그쪽이 이제 매춘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자 경관님이 거기를 다 정비를 했어요. 현재처럼. 그래가지고 현재적 기능이죠. 깨끗해졌죠. 미아리가 청정지구,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 청정지구가 됐죠. 이게 현재적 기능이에요. 근데
그러면 매춘지대를 해체시키고 딱딱 하면 좋아서 기능적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결과 한 5년 후에 자기가 잘못했다. 정책을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하신 분이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뭘 잘못했냐? 그 매춘지대를 해체시키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는 매춘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거기를 정비화시켜야 되는데 이 매춘녀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매춘제도 잠시 볼 건데 차이점은 뭐냐? 일본과 미국은요 딱딱 그 커터제예요. 그러니까 지역화돼 있어요. 매춘제도가 뭐 어느 A 지역이 매춘지대고 그렇게 딱딱딱 지역화 블록화 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했지만 블록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까 그 여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블록화가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 매춘제대로 가는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블록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블록화가 안 됐다. 그래서 천재적 기능이 어떠한 정책을 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 이게 기능적으로 안 나와. 역기능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머튼을 약간 기능을 세분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아까도 했지만 AGI이죠. 우리가 이 가족 제도를 보면서 구조기능주의를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유형 유의지 기능, 잠재적 기능, 레이턴스 이제 펑션을 해야 되는데 그 펑션은 바로 가족 제도예요. 내가 살아 숨쉬려면 위가 있어야 되듯이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가족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족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사회관이죠. 그러면 이 가족 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 가족이 사회 유지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냐?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구성원을 충전하고 출산력이죠. 사회화시키고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며 안식처 남편들이 돈을 벌어오면은 돌봄 노동을 여성이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할 기능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술과 담배를 적절하게 해야만이 나의 신장은 튼튼하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면 나의 신장관은 과부하에 걸려서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장과 간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술과 담배를 하여야 하듯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족제도는 아주 중요하고 가족제도는 이 사회에서 기능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술과 담배를 절제하듯이 가족 구성원 남자는 도구적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표출적 역할을 해야만이 이 가족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된다 이거예요. 자, 좀 시간이 흐르지만 가족제도와 자본주의는 같이 갑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가족제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저임금을 형성시키고, 이게 한마디로 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요. 자유와 평등이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작년도 우리나라 임금 성 대비를 볼 때 남성이 100원 벌 때 여성이 68원 정도 벌고, 같은 과 같은 학점 같은 스펙을 가져도 약 27원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같은 과 남학생이 가도 같은 과 같은 스펙 같은 학점을 받은 학생도 성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성에 의해서 급여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급여의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는 임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임금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여성을 두었고, 여성을 가족의 표출적 역할, 돌봄 노동의 담당자로 가둬놓고, 그러면서 임금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같이 간다는 얘기죠.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가족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출산 돌봄 노동이라고 볼 때 가족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그거보다는 이 가족제도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리버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리버티.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표축적 역할,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서 규정하고, 남성을 브레드위너, 돈을 벌어오는 사람, 도구적 역할로서 기능을 해야만이 지금의 가족제도가 원활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전체 사회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담배를 내가 절제하듯이, 여자는 표출적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는 도구적 역할을 해야 담배가 절제되고 신장과 간이 튼튼해져. 그렇죠? 그걸 가족제도가 튼튼한 거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같이 가죠. 자본주의의 저임금이 남성의 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가족제도예요. 가족제도. 그래서 여성을 표출적 역할을 묶어버린다고요. 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묶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조기능주의는 바로 보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구조기능주의는 이렇게 보수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고, 자유의 역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룰 안에서, 규범 규칙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를 전복시키는 이런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라 그 사회 내에서의 자유, 리버티를 강조하는 자유의 역설로서 보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구조기능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